그리고 이제 전세 보증금 가입을 했는 임차인인데 이제 보증보험사에 네. 이제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그리고 보험사는 어떤 과정으로 보증금을 돌려주는지 이것도 궁금해는 하시는데 사실 네. 변호사님의 일은 아니시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저의 어떤 전문 어떤 영역은 아니지만 네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그냥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정도의 지식만을 전달해 드린다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진행하는 회사가 한 3군데 정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서 허그, 도시보증공사, 그 다음에 HF, 예, 주택금융공사, 그리고 SGR, 여기는 이제 서울보증보험, 이제 완전 사기업이죠. 네네. 그래서 이 3군데 정도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각각의 회사들이 자격, 그다음 한도 금액, 보험료, 뭐 청구 절차 이런 부분들이 다 달라서 다 알고 있지는 않지만 개개의 어떤 회사별로 다 요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는 뭐 주택 가액에서 선순위 채권을 뺀 나머지 금액만 보장을 해준다. 보장 한도가. 근데 어떤 회사는 보증금 전액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장 한도가 달라질 수도 있고, 물론 이 보장 한도가 적으면 적을수록 보험료가 낮겠죠. 네. 여기는 보장을 전부 다 해주지만 보험료가 좀 높을 것이고, 이런 식의 이제 차이점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비교해 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아는 어떤 한 회사 쪽의 절차는 기간이 만료를 하면,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이 만료를 하고 임대인이 지금 이제 이게 반환을 안 하고 있다는 어떤 사정, 이제 해서 바로 보험금 청구를 하면 제가 알기로는 청구와 동시에 한 일주일 정도 내에 보험금을 실제로 수령을 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금 지급의 요건상 뭐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서 임차권 등기를 하고 퇴거를 해야 된다든지 어떤 요건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놓고 나서는 퇴거를 해도 되는지도 궁금해하시고, 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도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의 어떤 시작 자체를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차권자는 기본적으로 등기부상의 권리자로 등재가 될 수 없는 채권자이거든요. 등기부상에 기재된 사람들은 전부 다 물권자인데 주택이나 상가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특별한 어떤 보호가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래서 임차권은 등기할 수 없는 어떤 성질이지만 법에서 일단 인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췄을 때 가지던 권리를 이 사람이 이제 만약에 전입신고를 옮겨버리면 대항력이 상실되면서 모든 권리가 상실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는 이사를 나가야 되는데 임차인이 계속 이것 때문에 전입신고를 못 옮기는 불합리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효과는 기존의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예컨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월 1일까지 어떤 임대차 기간을 가졌다고 했을 때 2022년 1월 1일 날 들어온 임차인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2022년 1월 1일자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취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2024년 1월 1일 날 계약이 종료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아놓고 퇴거를 하면 2022년 내가 퇴거를 하였어도, 그러니까 전입을 옮겼어도 대항력이 2022년 1월 1일자로 그대로 쭉 보전을 받는 효과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만약에 이게 경매가 되더라도 순위상 등기가 되어 있고 자기의 2022년 1월 1일자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거나 대항력을 가지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예. 만약에 그 전에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게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아서 등기를 한 시점부터 이제 그러면 대항력을 새롭게 우선 면제권을 취득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전에 만약에 다 대항력이 갖춰져 있는 분들은 그 날짜 기준으로 기존의 거를 그대로 가져간다. 새롭게 하는 사람은 그때부터라도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취득할 수 있다.